고치는데 안 열리네? 안 눌렀네? 눌렀네? 자, 오늘은 두 가지만 제대로 배우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심화시키고, 두 번째는 새로운 내용, 가장 중요한 내용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미션은 두 번째니까 두 번째가 나올 때까지 잘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지난 시간에 영어에는 나오는 순서가 정해져 있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말과 다르게 말꼬리가 없기 때문에 나오는 순서가 정해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순서를 잘 지켜주고 순서대로 말하고 듣고 쓰고 읽으면은 영어는 지금보다 훨씬 쉬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말과 영어를 비교했을 때 우리말은 순서와 관계없이 말이 되었고, 영어는 순서를 따라줬을 때만 말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말이 안 된다. 영어는 나오는 순서가 정해져 있다.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순서를 지켜주지 않으면 영어에서 말이 된다 할지라도 다른 말이 될 때가 있어요. 보겠습니다. 준이는 좋아한다 B를. 여기서 B는 누구냐면 저희 와이프입니다. 저는 와이프를 좋아하는데 와이프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준이는 좋아한다 B를, 그리고 B를 좋아한다 준이는, 이라고 했을 때 이 문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준이가 B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B는 준이를 좋아하는지 어떤지는 이 문장을 통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이거를 영어로 바꿔보겠습니다. 준이 loves B, B loves A 라고 바꿔버리면 두 번째 문장에서는 B라는 사람도 A를 좋아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우리말에서는 A라는 사람만 B를 좋아한다는 정보를 확인했지만, 이거를 영어로 바꿨을 때는 말 한 끗의 차이로 둘 다 서로 A와 B 서로 좋아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제 아시겠나요? 영어에서는 순서를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 우리말을 배우고 있는 미국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조사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우리말 하는 거 보면 나 미국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 싫어해요, 뭐 이런 느낌으로 많이 쓰는데, 여기서 빠져있는 부분이 말꼬리 조사입니다. 나 미국 사람이에요에 은는이가가 빠졌죠. 그래서 나는으로 해줬어야 되는데 은는이가가 실종돼 있고, 두 번째에서는 여러분 나를 싫어하세요라고 했을 때 을을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나 싫어해 이런 느낌으로, 반대로 우리말을 써온 분들은 순서가 우리말 안에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보니 영어를 할 때도 그 의식이 들어가 있어서 순서를 무시했거나 가볍게 생각했거나 그러다 보니 10년 동안 영어가 안 된 겁니다. 모든 영어의 어려움의 출발점이 여기입니다. 여기서 또 파생된 엄청나게 또 심각한 재앙과 같은 문제점들이 더 생겨났겠죠. 영어 어순에 친해지는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영어가 편해질 때까지요. 그럼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I love you를 대표 문장으로 떠올리세요. I, you, love는 안 되고 영어에서는 I love you만 된다. 어려운 말로 해보겠습니다. 먼저 영어는 일단 주어 동사를 먼저 말하고 시작해야 된다. 다시 결론, 영어는 주어 동사를 일단 말을 해줘야 된다. 주어와 동사 사이의 간격이 우리말보다 훨씬 가깝습니다. 그럼 우리말로 영어 어순대로 말하는 훈련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원한다가 아니라 나는 원한다 뭐뭐를 이 되겠죠. 나는 원한다 빈칸이 되는 겁니다. 빈칸만 바꿔주면 새로운 말이 되겠죠. 탐은 가르친다 영어를은 되지만 영어에서는 탐은 영어를 가르친다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탐은 가르친다 빈칸을, 나는 사랑한다 빈칸을, 나는 구매했다 빈칸을. 누가 봐도 영어 공부하는 사람 티 좀 내게 주변 분들에게 당분간은 영어 어순으로 말하세요. 어머니께도 부모님께도 나는 먹고 싶다 밥을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먹고 싶다 밥을, 나는 밥을 먹고 싶다 절대 안 됩니다. 당분간 나는 먹고 싶다 밥을, 나는 사고 싶다 차를, 나는 올리고 싶다 용돈을. 이렇게 하면 사회생활은 잘 안 풀리겠지만 영어는 잘 풀릴 겁니다. 약속합니다. 영어 어순. 자, TMI 백그라운드 설명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걸 알아두면 영어에 대한 이해도가 엄청나게 올라갈 뿐더러 주변 사람들에게 나 영어 좀 한다의 어떤 그런 흐름, 분위기를 보여드릴 수 있는 어떤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합니다. 방금 영어는 주어 다음에 동사 나오는 걸 선호한다라고 했는데, 그 배경은 영어는 결론부터 중요한 것, 그 덩어리를 말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우리말은 배경을 먼저 말하는 것을 선호하고 영어는 핵심 정보, 결론을 말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실제로 실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풍경 속에 사람이 서 있는 사진을 보여주고 영어권의 사람들은 사람이 있다, 그 풍경 안에. 우리말을 쓰는 분들은 풍경 안에 사람이 있다. 우리는 전체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쓸 때도 우리는 패밀리 네임, 성이 먼저 나오죠. 나 자신의 이름보다는 전체의 성이 나오고 이름이 나오고, 영어는 반대로 나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성이 나옵니다.
순서가 완전 달라요. 주소를 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말은 나라, 국적이 먼저 나오고 세부적으로 쪼개지는데 영어는 디테일한 정보가 먼저 나오고 시작해요. 핵심 알맹이를 먼저 보여주고 시작하는 것이 영어입니다. 그래서 영어는 주어 동사의 결론을 먼저 말하고 가는 그 어순을 선호하고 있다는 겁니다. 방금 배웠던 내용도 좀 멀고 어렵게 느껴진다면 다 버리시고 하나만 기억하세요. 영어는 I love you를 대표 문장으로 세우고 시작하겠습니다. 영어는 I you love가 아니라 I love you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는 좀 쉬운데, 나는 I love you를 지금 배우고 있는 그 정도 수준 아닌 것 같은데, 그랬으면 이 영상을 클릭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겸손해지세요. 아직 여러분들은 영어의 기본 기초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처음 배운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은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초보와 고수의 차이점은 뭐냐면, 사소한 것을 진짜 사소하게 여기면 초보이고, 사소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면 고수입니다. 홍스맨 요원들, 오늘의 메인 미션을 설명하겠다. 오늘의 메인 미션, 영어는 2개의 스위치가 있으니 반드시 그 2개의 스위치를 눌러서 미션을 수행하기 바란다. 제가 이렇게 컨셉 잡고 하는 거 굉장히 꼴보기 싫어하는데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분들의 흥미를 조금이라도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니까 잘 통참해 주시고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대로 된 미션, 이 미션은 영어가 편해질 때까지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덧붙이고 싶은 말은, 영어는 시험이 아니고 언어이기 때문에 의미 중심으로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상대의 말을 분석할 게 아니라 일단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과 우리말로 대할 때도 상대의 말의 의미를 파악하려고 하지 구조를 분석하진 않죠. 저 친구가 말한 게 지금 여기가 주어야, 여기가 목적어야, 여기가 동사야, 여기가 오형식 동사야 이러고 있나요? 이미 잘못된 겁니다. 자, 그럼 스위치를 먼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위치는 명사, 두 번째 스위치는 동사입니다. 명사란 무엇인가? 우리가 칭해서 부를 수 있는 모든 것, 사람 이름, 사물, 동사란 움직이거나 상태를 말하는 표현으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움직이거나 상태를 말하는 표현, 둘 다 우리말에도 있기 때문에 이건 영어가 아니에요. 명사는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 동사는 일단 움직이거나 상태를 말하는 어떤 표현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스위치를 눌러보기 전에 용어를 다시 한번 조정하고 들어갈게요. 주어란 주인공, 말의 주인공, 탐은 그 사람은 그녀는, love 동사, 사랑하다, 내가 좋아한다, 원하다, 하다의 느낌으로 끝나는 것 동사, 그리고 뭐를 좋아하고 뭐를 고쳤고 뭐를 구매했는지 그 을을에 대한 정보를 채워주는 자리를 어려운 말로 한다면 목적어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주어, 주인공, 동사, 그리고 을을이 필요하면 써주고 그 자리는 목적어라고 부르겠다. 자, 이 문장이 대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상황극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황극 큐. 혜나야. 아니, 통화 되니? 나 괜찮아. 아, 그래? 있잖아, 탐이 사랑한대 수잔을. 대화가 어떻게 됐을까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상황극 뒷부분을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탐이 사랑한대 수잔을. 나 지금 뭔 소리야? 아니, 탐이 사랑한대 수잔을. 탐이 누구야? 수잔은? 수잔 누군지 알아? 모르지. 나한테 지금 뭘 하는데? 나 지금 바보로 나와? 탐이 누군지 알고 수잔이 누군지 알면 대화가 되겠지만 탐과 수잔을 모를 시에는 대화가 되지 않는다.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말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신입사원에게 내일 그 서점 가서 그 책 좀 사다 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분이 알겠습니다 라고 나갔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센스가 좋아서 눈치껏 그 서점과 책을 캐치한 분, 아니면 지금 내 말에 아무런 관심이 없고 나는 언제 이 회사를 뛰쳐나가야지를 고민하고 있으신 분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듣는 사람이 모르겠으면 질문하려는 자세는 당연한 거죠. 내가 어떤 명사들을 많이 이야기했는데 상대가 질문하지 않고 관심이 없다면 대화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과는 대화가 좀 잘 안 된다고 느껴질 거예요. 그럼 이 문장이 대화가 되게끔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탐이 누군지 충분히 설명해주고 사랑합니다 수잔. 수잔이 누군지 충분히 설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말과 영어의 좀 다른 포인트 중에 하나는 우리말은 궁금해하기 전에 설명을 많이 해줍니다 보통. 그래서 스위치를 누를 필요가 없이 가만히 듣다 보면 알아서 궁금증이 해결이 돼요. 안 눌렀네? 근데 영어는 스위치를 누르는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눌렀네?
여기서 이 탐이 궁금해야만 뒤가 탑을 설명하고 있구나를 알 수 있는 키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스위치는 명사였는데 명사를 어떻게 눌러주시면 되냐? 무조건 물음표를 던져주세요. 그 책이라고 하면 어떤 책인데, 장소라고 하면 어떤 장소인데, 탐이라고 하면 어떤 탐인데, 탐이 누군데. 물론 그 책과 장소와 탐이 누군지 안다면 물어보지 않아도 되겠지만, 모르는 상황 속에서는 물음표, 그게 어떤 명사인데 라고 물어보시기만 하면 뒤에 해결이 됩니다. 탐 뒤에 있는 부분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이 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탐을 설명해주는 역할로 아까 제가 집어넣었습니다. 그다음 수잔 뒷부분에 있는 노란색은 이 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수잔을 설명하게끔의 세팅을 만들어 놨습니다. 수잔 뒤에 있는 부분과 탐 뒤에 있는 부분의 정체를 알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탐과 수잔에서 물음표를 던져줘야, 스위치를 눌러줘야 뒤가 열린다는 거예요. 스위치를 누르지 않으면 뒷부분의 단어를 알아도 해석이 안 됩니다. 말꼬리가 애매해서요. 영어의 말꼬리는 두 개의 스위치가 정해주는 겁니다. 우리말의 말꼬리는 애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는 말꼬리를 붙여주는 게 수동이고 우리말은 말꼬리가 들어가는 게 자동입니다. 그러면 영어에서는 말꼬리를 붙여주는 유일한 포인트는 명사와 동사의 스위치를 눌러야만 뒤에 말꼬리가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쉬워서 되는 거 아닌가요? 스위치를 눌러서가 아니라. 그럼 이 문장의 큰 틀을 보겠습니다. 주어를 쓰고 주어가 궁금해서 설명을 좀 해주고 동사를 써주고 을을이 궁금해서 을을을 채워주고 그 을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설명해준 구조. 이게 조금만 더 길어지거나 단어가 중간에 조금이라도 어려워지면 우리가 기존에는 케어할 수 없었던 불가능한 문장에 가까웠을 겁니다. 우리말은 왔다 갔다 해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탐 뒤에 있는 부분에 어떠한 말꼬리를 붙여주면 왔다 갔다 해도 얘가 뭘 하고 있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영어는 탐에서 스위치를 눌러줘야만 뒤를 열어주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저희 아들이 3살인데 어떤 명사를 말하면 그거 뭐야? 그거 어떤 명사야? 라고 물어보는 게 요즘에 입에 뱄어요. 그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려운 게 아니죠. 그냥 물어보기만 하고 관심을 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학생들을 오래 가르쳐 보니까 학생들은 영어를 어려워하는 게 아니라 배우는 방법을 잘 몰라요. 자꾸 앞서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앞서가지 마시고 오늘 미션 하나에만 집중해주세요. 어려운 문장 가지고 와보겠습니다. 어려운 문장을 볼 때 당분간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1번 스위치 미션에만 집중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갑니다. 컨설팅 회사는 이라고 했어요. 1번 스위치. 머릿속에 떠오르는 컨설팅 회사가 없다면 어떤 회사인데? 라고 질문을 던져줬을 때 저는 설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설명받을 준비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영어가 되겠습니다. 어떤 회사냐면 Specializing, 전문으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어디 분야 안에, 평가 안에 전문으로 하고 있는 회사예요 라고 하면 어떤 평가인데 그 평가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따로 설명을 하진 않았어요. 그 회사는 결정했습니다. 측정했습니다. 뭐를? 그 레벨을 이라고 했을 때 1번 스위치에 집착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레벨이냐면 고객 서비스의 수준의 레벨이야. 궁금하죠? 그 고객 서비스를 누가 제공하는지 뭘 제공하는지 알 수 없으니 어떤 서비스인데? 라고 궁금했으면 저는 설명해주면 되겠습니다. 어떤 서비스냐면 제공되어진 서비스야. 누구에 의해서? 직원들에 의해서. 어떤 직원들인데 궁금하죠? 그게 삼성의 직원인지 LG의 직원인지 알 수 없으니까 그 직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겁니다. 직원들은 어떤 직원들이냐면 힐튼 호텔에 있는 직원들이야. 그 호텔이 어떤 호텔인데? 라고 질문하는 것이 지금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제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중요하지 않아. 그거 너도 아는 거야. 검색해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귀찮게 다 물어보는 거야? 너도 좀 알아봐. 이런 식으로 대화가 암묵적으로 마무리가 돼버릴 수 있는 겁니다. 이 문장 안에 진짜 어려운 게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1번 스위치를 누르니까 물론 혼자서는 지금 못하겠지만 1번 스위치를 눌러가면서 같이 해보니 조금 다른데?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왔다 갔다 하지 않았어요. 절대 왔다 갔다 하는 일은 없어요. 앞으로도. 그러니까 되는 문자만 가지고 와서 우리는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럴 수 없겠죠. 앞으로 계속 할 건데 어떤 문장이든 모든 영어는 모든 언어는 순서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 질문. 왔다 갔다 했다면 여기 문장 안에 들어있는 specializing 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절대 알 수 없어요. 중간에 determine이란 단어 절대 알 수 없고 고객 서비스 뒤에 있는 provided라는 단어 보이시나요? 이 단어도 서비스가 궁금하지 않으면 provided를 절대 해석할 수 없고 불가능합니다. 제가 만약 이 문장을 뚝 떼놓고 provided by the step 이 부분만 보면 아무도 알 수 없어요. provided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근데 우리말은 provided by the step 이 부분만 봐도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뒤에 말꼬리를 붙이면요. 영어는 말꼬리가 없기 때문에
스위치를 눌러줘야만 뒤에 말꼬리가 입혀지면서 대화가 된다는 거죠. 그럼 단어를 안다고 영어는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말은 단어를 알고 말꼬리의 체계를 알아야 이해가 되겠지만 영어는 순서를 지켜줘 가면서 1번 스위치를 눌러줘야만 단어를 알았을 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스위치를 잘 눌러주고 단어만 열심히 하면 영어 순서만 잘 지켜주면 진짜 영어 할 수 있다는 이야기. 화난 거 아닙니다 지금. 두 번째 스위치, 동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안에서는 동사의 힘이 엄청나게 셉니다. 우리말 안에 있는 동사와 영어 안에서의 동사의 힘의 차이는 엄청나게 크고 우리말에서는 동사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말을 썼던 분들이 영어 할 때 가장 실수하는 부분은 동사를 무시하거나 대충대충 넘어갔다는 거예요. 동사가 힘이 제일 세서 동사의 눈치만 잘 봐줘도 영어는 쉬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동사에 대한 이야기는 앞으로 특집을 다뤄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깊이 있게 다뤄야 될 내용들인데 일단 오늘은 그냥 동사의 눈치를 보자. 뭔지 모르겠지만 동사는 되게 중요한 사람이라서 내가 눈치를 일단 봐야 한다. 본격적인 2번 스위치 눈치 보는 시간 좀 갖겠습니다. 태양이 떠올랐다. 나는 결정했다. 이 두 개의 문장의 차이점이 뭔지 잠깐 생각해 보세요. 태양이 떠올랐다 뒤는 뭐를이 궁금하진 않아요. 태양이 떠올랐다 너를 하지는 않죠. 두 번째 문장은 나는 결정했다 뭐를 결정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 윗문장은 뭐를 안 써줘도 대화가 되고 아래에 있는 문장은 뭐를 써야만 대화가 되는 문장이에요. 그러면 떠올랐다라는 동사가 뭐를 안 궁금하니까 쓰지마 결정해주는 결정권자, 중요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래에 있는 결정했다는 뭐를이 궁금하니까 뭐를 써줘 라고 지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동사의 눈치를 어떤 식으로 보는지 큰 틀에서는 감이 오시죠. 세부적으로는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앞으로 많이 배울 거예요. 그럼 이 문장도 어려우니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두 번째 스위치, 동사의 눈치만 봐주시면 됩니다. 브링이 나왔네? 안절부절하는 연기를 해주세요. 브링이 나왔네? 나는 지금 여기서 눈치 봐줘야 되는데 그 자세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 뒤에 있는 단어들이 있죠. audience라는 단어와 뒤에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노란색 부분의 단어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bring의 눈치를 안 보고 밟고 지나가거나 스킵하고 왔다 갔다 하고 바로 이 노란색 영역으로 넘어오면 단어를 알아도 해석이 안 됩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왜? 영어에서는 동사가 옷을 입혀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동사를 무시하고 넘어오는 순간 뒤에 말꼬리를 입혀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Our call center representative still 이라는 단어들이 있는데 이 단어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help를 무시하고 밟고 지나가는 순간 뒷부분에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나는 좀 어려운데 이 생각이 또 들었어요? 그럼 오늘 배운 거를 다 버리세요. 뭘 배워놓고 자꾸 버리세요. 명사가 나오면 무조건 어떤 명사인지 궁금해하는 것 하나, 동사가 나오면 불편한 사람이 나왔네? 조심해야지. 눈치 좀 봐야지. 명사를 만나면 어떤 명사인데 동사가 나오면 눈치를 좀 보자. 여기까지. 킹스맨 영화 보셨나요? 그 안에서 펼쳐지는 혹독하고 말도 안 되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훈련보다 훨씬 우리가 쉬운 걸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비해서 영어를 너무나도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분명 해결해 드린다고 했으니 일단 끝까지 완주하세요. 제가 올린 영상들을 최소 3번 이상 보겠다는 마음으로 완주하시면 무조건 영어 읽고 듣고 쓰고 말하게끔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또 있겠지만 무조건 지금보다는 더 힘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쉽게 배울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의 어떤 각오와 함께 끝까지 재밌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든 걸 책임질 테니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형. 수빈아. 네네. 그 저번에 나랑 그 캠핑 갔던 그 친구 있잖아. 누구요? 그 나랑 고등학교 때 친구. 아, 그분. 그분이 샀대. 뭘 샀는데? 그러니까 그 장비를 샀는데. 그 장비가 뭔데? 너 의심이 많아졌다 그때 이후로.
아니 그 장비가 뭔지를 말을 해줘. 그 장비가 뭐냐면 그 헬리록스 그 의자 있잖아 이번에 나온 거. 아 그거 샀대. 그래서 이번에 그거를 잘 샀다더라. 근데 됐어 안녕 아니 뭔 말이야? 끊어. 형.